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3부에서 새누리당 이야기를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터진 일이 많아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1시가 좀 넘어서 속보를 봤어요. 정진석 원내대표 공주로 칩거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KTX에서 현기관 정무수석과 만나서 냉랭했던 분위기는 이제 다 잘 생생하게 묘사를 해 주셨는데 저 공주로 갔습니다. 피곤하다. 쉬어야겠다. 스님들 만나서 좀 인사드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버티기죠. 그러니까 버티기라는 거는 지금 여론 지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친박계에서 이번에 돌격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마 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좀 국면을 좀 가져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관심이 모아질 테고 그때 지금 아마 비대위원 명단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다시 비대위를 한번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버티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칩거 이후에 서울 올라와서 뭐 사퇴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비박계 비대위원 명단이라는 것이 거의 새누리당이 지금 비박계가 아주 소수가 된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명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당권 주자로 나설 분들 빼고는 거의 가장 엑기스만 뽑아낸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적으로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을 거의 친박계에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평론가님 동의하세요? 정진석 원내대표 내정자 복싱으로 치면 1라운드 공 울리자마자 의외의 뭐 카운터 펀치랄까? 뭘 맞아가지고 그냥 그로기 상태에 있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아직 제대로 진을 갖추고 나가기도 전에 그만 무슨 일격을 당한 거고 바둑으로 치면 피곤할 꼰짜 곤마 형국인 것 같아요. 이른바 좌파 또는 자기 세력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루 친하지만 이런 위기 국면에 확실하게 베이스가 되어줄 세력은 거의 없죠. 그리고 친박계의 암묵적 최소한 좁혀서 말해도 암묵적 방관 내지는 소극적 도움에 의해서 원내대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박계가 바로 밀어내버리는 형국이니까 지금 당장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무엇을 휘두를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 그런데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력이나 이미지는 물론이고 본인이 어떤 만약에 여기서 격해서 또는 욱해서 나와버리면 그야말로 완전한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유일하게 지금 선출직 대표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어느 선쯤에서 그러면은 친박계의 강경파들과 내부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서 어느 선으로 모양을 끌고 갈 거냐 이런 고민도 하긴 할 것이고 당분간은 상황을 좀 보겠죠. 그런데 갑자기 공주에서 내렸다, 지역민들을 좀 안정시키려 한다 이런 것은 그냥 항용하는 립서비스성 얘기인 것 같고요. 당분간 그에게 별 수단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비박계 지금 일격을 당한 비박계는 비분강개할 명분은 있는데 그것을 한 목소리로 모아갈 사람이나 채널이 없다는 것. 반면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 친박계 측은 오히려 똘똘 뭉쳐 있는 거겠죠. 가해의식도 작용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조직적인 친박과 비조직적인 비박. 그 사이에서 정 대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짚을 건 많지만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또 날인지라 이번에는 이강윤 평론가님께 좀 유리한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 오늘 광주를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요. 기념식에 참석하신 거죠? 참석. 그러면 이 하나하나 질문 드릴 거 없이 오늘 분위기 어떻든가요? 가서 보시니까. 초미의 관심사는 합창을 둘러싼 논란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망월동 국립묘역에서 펼쳐진 것은 보훈처
생각은 합창이었지만 네. 현장 분위기는 실질적으로는 재창이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게 대통령의 뜻을 보훈처가 거슬른 거냐 아니면 보훈처가 청와대와 교감 끝에 이렇게 한 거냐 네네. 뭐 이거 가지고는 그렇죠. 정답을 지금 당장 우리가 규명해낼 수단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네. 광주의 민심이나 현장에 참석한 분들의 심사는 많이 사납고 어지러워 보였고요. 뭐 보훈처장이 유족들의 항의 때문에 쫓겨났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시작 참석도 못했고 주무 책임자가 참석도 못한 겁니다. 네, 네. 이 사건의 발단자이기도 하고 모두들 일어나서 합창을 했어요. 제가 뭐 카메라맨 현장을 취재하는 카메라맨은 아니었으니까 맨 네네. 전열부터 하나하나 볼 수는 없었지만 보도들이 다 나왔죠. 네네. 황교안 총리 정도만 그냥 현기환 수석하고 네. 청와대 수석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오히려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듯하게 저는 들렸고요. 네. 광주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오늘 이제 10일 마치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현지 지방 언론하고도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그런 것은 여과 없이 들을 수 네, 있었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김우식 5.18 부상자회 회장하고 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자, 이준석 의원님 네. 이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5.18 기념식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 논란 내년에 또 이제 5월에 재연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6개 합의문 중에 5번째로 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가 정부가 좀 뭔가 협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재창을 허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어그러지는 바람에 그럼 왜 협치의 길목에서 이걸 닫아버렸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협치의 길,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께서 이제 지지층이 총선 이후에 상당히 이제 전통적 보수 쪽으로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5.18 임을위한 행진곡 재창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 보수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는 거 별개로 이번 상황에서 그 지지층의 어떤 그 분위기를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네.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것이 판단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박승춘 그 처장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면 항명이었다고 제가 본다면은 전 처음에 항명이라 봤습니다. 근데 항명이라 봤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조선시대 때 선비가 항명할 수 있는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직상소 올리면서 하는 거지 다른 경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상소를 올리면서 차라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항명한 것이라면은 책임진 자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순수한 항명이라 보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빨리 청와대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 일부에서는 뭐 국조를 해야 된다는 하태경 의원 같은 입장도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도 첫 협치의 결과물로 이거를 오히려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또 청와대 간에 또 풀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은 규명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덮고만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항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그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우리 한국 정치에서 청와대와 정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지극히 이례적인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리더십과 스타일을 봤을 때 대놓고 방침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본래 박승춘 보훈처장이 그런 신념과 뭐 강한 아주 보수 우익적인 그것을 드러내 온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잘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아니돼요. 이건 제 맘대로 하겠어 하면서 대놓고 항명했다고 보긴 힘들고요. 청와대 전달은 됐고 청와대가 그것을 강력하게 그러지 말자 정무적 판단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하자라고 강력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저는 혐의가 짙다고 보고요. 자, 이걸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하든 뭐 밝히자 청와대가 오해를 벗자 말은 좋은데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대통령이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 여야 3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이 건을 언급하면서 국론 분열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하자고 전향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면
합창, 재창 그게 뭐 중요하다고 몇 년째 이러는지 가지고 답답하고 한심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와 대통령과 정부 네. 여당입니다. 공식적인 책임도 거기에 있는 네. 것이고 그렇다면 국론을 말 그대로 몰아가는 반대편을 설득해가는 그런 걸 보이는 게 진짜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직무를 좀 소홀히 했다. 네. 그리고 립 서비스에 그친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약간 좀 고민했던 것이 청와대가 어쨌든 이제 3당 체제를 맞이하면서 네. 여소야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협치의 성의를 보일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념적인 부분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실리를 취하는 부분일 것인가를 했는데 우선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전향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근데 양보하는 거고요. 지점이 어딜까? 결국 네.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지 한 사람이 선이고 한 사람이 악인 경우는 없거든요. 뭘 주고 뭘 받을까에 이제 잘 하려다 보니까 서로 A랑 B를 갖고 싸우는 건데 그렇죠. 내가 A 했다가 안 되면 B를 해주기에 기회를 주는 게 협치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이 어딜까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시험 때였던 이 합창 재창 문제에서는 네. 그것이 독단이었든 아니면은 뭐 어쨌든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든지 간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남아있는 그 국면에서 네.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짚어주신 그 대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눈 거에서 벌어지는 사태들 다음 주에 또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전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에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주먹보다 작았던 아이가 자라 처음 혼자 걸었던 곳도 처음 엄마 하고 불렀던 곳도 바로 이 집이었죠. 은숙 씨, 그렇게 행복한 추억을 라온에서 계속 만들어가길 바랄게요.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가화 생기 만사성 가정의 달 5월에도 생기발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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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면서 오로나면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18 수요일의 정면송은요, 가수 서영은이 독창으로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자, 광주정신, 지난 세기에 민주주의를 위한 분노와 심판이었다면 현재는 이 화해와 통합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무척 뜨거웠고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전소현, 진행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